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지구상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바닷속에서 소통하는 돌고래처럼 초음파를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인류는 지구상에서 언어와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언어와 문자, 그림, 사진 등 체계화된 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통신수단입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사용된 비둘기는 오랫동안 인류가 애용한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20세기 초반에 벌어졌던 1차 세계대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당시 개발된 통신 장비는 성능이 떨어져 먹통이 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오히려 비둘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확실한 통신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스부호를 이용한 전신, 불을 이용한 봉화, 깃발을 이용한 국제신호기 등 다양한 통신수단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통신수단에 있어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한 통신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대한 시스템인데요. 인터넷의 등장은 대한민국을 통신 강국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인터넷이 연결된 것은 1982년 5월 15일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상용화된 초고속 인터넷은 대한민국의 통신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98년 6월 두루넷이 국내 최초로 케이블 모뎀 서비스를 시작하며 초고속 인터넷 대중화의 포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해인 1999년 4월 SK 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통신은 일반 전화선으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ADSL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유선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내놓은 OECD 디지털 경제전망 2020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신 인프라가 얼마나 뛰어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82%로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60Mbps로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30%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은 심지어 바닷속에도 기지국을 세우는 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2018년 호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고학림 교수는 세계 최초로 수중기지국 기반의 수중통신망 기술 시연에 성공했는데요. 통상적인 무선통신은 밀도가 낮은 공기를 매개체로 전파를 송수신합니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 전자파는 물론 빛을 이용한 광파마저도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물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음파는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쓸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최대 무선통신 기업인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수중통신망 기술을 활용한 해양 감시 기술을 선보이면서 월등히 앞선 대한민국 통신 기술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서대학교와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수중기지국에 기반을 둔 통신망 구축 시범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넓은 바다는 오염물질을 몰래 갖다 버리기에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해양 오염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까지는 오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먼 바다로 나가 바닷물을 채취하고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K텔레콤은 부산 광안대교에서 4km 떨어진 바다 아래 설치된 센서를 통해 10분 단위로 해양 오염을 측정하고 바다 밑에 설치된 수중기지국과 기지국 컨트롤러를 거쳐 육상에 있는 관제센터로 측정값을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호서대학교가 주관해 수중기지국에 기반한 수중통신망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SK텔레콤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다수 대학이 공동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중 음파 통신은 바다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자주 통신이 끊기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성공한 수중통신망을 활용하게 되면 물속에서도 육지처럼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중 사물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를 이끈 호서대학교 고학림 교수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기술은 우리나라가 수중통신기술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수중통신망 기술은 한국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초 발간된 OECD 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1위는 대한민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8.1kg으로 선진국 평균인 24.4kg의 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소중한 바다를 지켜낼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한 덕분에 우리 인류에게 더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